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차범석 선생의 예언에서 국민에 맞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 2007년 목포에서 개최된 목포 문학관 개관 학술 포럼에서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차범석의 작품 활동에 대한 NGO적 고찰에 대한 학술 발표를 하는데 내한테 발표 좀 해주라 했어. 그때 가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생도 간이 맞아야 해 하는 이것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이란 말은 사람 살아가는 길이니까 우리 정부로 볼 수 있고, 간이 맞아야 된다. 간은 매우 중요하죠. 음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음식에 맛을 맞추는 기니까. 그래서 인생은 정부로는 간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맞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유추를 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남문인협회 조수웅 회장이 2007년 11월 24일 목포 문학관 개관 기념 학술 행사로서 차범석 예술과 인생이란 주제로 문학 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차범석의 작품 활동에 대한 NGO적 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화학 교수한테 그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차범석 교수도 NGO 활동을 통해 작품 활동을 했는데 교수도 평생 NGO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을 본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포 문학관 개관 행사에 참석했더니 전남문협회 조수웅 회장 진행으로 차범석의 예술과 인생이라는 학술 심포지움에서 연극 평론가인 단국대 유민영 석자 교수의 발제에 이어서 조선대 김영관 교수 발표를 했습니다. 필자도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차범석 작품 활동에 대한 NGO적 고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차범석 하면 1950년 이후 1980년까지 창작극, 창극, 무용극, 번역극 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던 목포 출신의 뛰어난 작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차범석의 문학세계 변모 과정의 특징은 제1기는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등장하면서 제작극회 활동 시기에서 작가의식의 형성기였고, 제2기는 1963년 연극의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극단 산하를 창단하여 활동한 시기로서 작가의식의 정립기였으며, 제3기는 1983년 극단 산하가 해체되면서 작품 활동을 통한 연극 행정가로서 작품의 완성기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차범석 작품 활동의 바탕에 깔려있는 중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NGO 활동, 작가 정신을 통해서 NGO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에서의 혼란 속에 우리 문인들의 역할에 대한 소감도 비력하고자 합니다. 차범석의 작품 활동을 보면 1950년 등단 완료 후부터 1963년 극단 산하가 창단되기까지 제작극회의 활동 시기는 작가의식의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6.25 사변 이후에 급변기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범수는 나의 육체적인 탄생과 더불어 정신적이며 예술적인 성경도 고향인 목포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주, 귀향, 무적, 산불, 갈매기 때, 학이여 사랑일래라 등의 작품 속에는 고향의 풍토와 언어들이 완전하게 용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시진은 1905년 경남 동해에 출생했고 동경 입교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1931년 극영화회를 조직해서 식민의 고발과 민족의식 고취의 NGO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차범석도 1924년 목포 출생으로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재학 중에는 문학동아리 새마을문학회에 관여했으며 1950년 제작극회를 조직하여 연극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소극장 운동을 전개하면서 상업주의 연극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대의 연극을 실천하려는 NGO 운동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들 사제지간의 출생지인 통영과 목포가 둘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향이라는 사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동아리 활동과 제작극회, 극영, 동호회, 동매활동 등이 모두 지금의 문학 NGO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범석 작품 활동의 시작이 1955년 발표한 밀주는 어촌을 배경으로 어민들의 아픔을 대변했지만은 1956년 발표한 귀향은 농촌을 배경으로 농민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차범석의 NGO적 사상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본격적인 NGO 운동은 1980년대라고 하지만은 최열의 환경운동이 처음이고 그 후 환경 먹거리, 부정부패, 바다, 빈곤 추방 등 NGO가 출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태여 차범석과 필자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차범석은 재학 시절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문학 동아리 활동을 주도했지만 필자는 1960년 경북대 재학 시절 생화학을 전공하면서 학생회장으로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평생 동안 시민운동에 전념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차범석은 인문과학의 공로로 1998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했지만 필자는 자연과학을 공로로 1997년 부산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차범석은 서울서 1998년에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지만 나는 부산서 한 해 빨리 1997년에 부산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요 단 한 가지만 내가 차범석 선생보다 딱 1년이 앞섰다는 것 외에는 전부 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차범석은 작가 은퇴는 없다며 조로를 거부했던 유일한 작가였지만 필자는 생화학을 전공하면서 일본 도야마 이과 약과대학과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에서 조로 빨리 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장수 연구에 투신했으며 그 결과 특허 출원만 30여 건의 누에 수납학에서 정력 강화제 누에그라를
개발했고 갈대뿔에서 치매 치료제 MPC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인생도 간이 맞아야 해. 이 말은 차법서 선생의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댈 때는 중용을 지키고 진리는 반대편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노자의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이미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 음식은 먼저 소금으로 간을 하고 그 다음에야 설탕을 써요. 통조림 파인애플의 단맛도 설탕이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인생도 간이 맞아 해라고 지적했던 사실이 훈훈한 가슴으로 다가섭니다. 여기서 필자에 간이 맞아야 해라는 시에서 숨탄 것들은 하나같이 짠맛에 길들여진 기대의 맛으로서 생리적 기호로구나. 얼갈이들도 하나같이 못 말리는 어지러운 이 세상에 인생도 간이 맞아야 해 라고 지적했던 한 말씀, 그 한 말씀 더욱더 또렷하게 메아리치는 것은 어인일인가 라고 읊고 나니 우리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여 라고 했던 어느 노배우의 대사가 더욱 환한 가슴으로 다갔습니다. 끝으로 인생도 간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정부를 간이라는 국민의 입맛을 말하기 때문에 사법수색의 예언은 바로 국민에 맞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국민은 바라건대 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입에 맞도록 모든 일을 솔직담백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